안녕하세요. 서울수면의원의 홍일희 원장입니다. 오늘 첫 주제로는 코골이 무호흡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을 받고 코골이 무호흡증에 대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코를 곤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기도가 어딘가 좁아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코를 곤다는 것은 코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코부터 폐까지 가는 길 전체, 기도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상일 뿐입니다. 즉, 코부터 폐까지 가는 기도 중에 어딘가 좁은 데가 있다면 그 좁은 데에서 공기가 빨리 빨려 들어가고 빨리 지나갈 때 약한 부위가 떨리게 되는 현상을 코를 곤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호흡증이란 무엇인가요? 잠이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은 근육이 이완이 됩니다. 숨구멍도 깊은 잠에 들어가면 근육이 다 풀어져서 늘어지는데 그 좁아져 있는 숨구멍 부위가 깊은 잠에 들어가서 늘어지게 되거나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숨을 들이마실 때 버티지 못하고 찌부러들게 되죠. 그래서 좁아지게 되는 거죠. 좁아진 부위가 거의 공기를 못 통하게 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골이는 하나의 초반에 진행되는 현상을 얘기하고 무호흡증은 공기가 안 통하는,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그런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골이 무호흡증은 시작점에서는 코골이가 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심해지면 무호흡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련의 흐름의 과정에 있는 같은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코골이면 무조건 무호흡증도 같이 생기는 것인가요? 꼭 코골이가 있다고 무호흡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코골이 무호흡증이 생기는 초기에 코만 고는 사람들을 단순 코골이라고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진동이 많이 심해짐으로 해서 근육이 점점 망가지고 나이 들면서 근력이 떨어지면서 무호흡증이 진행이 되면 코골이와 무호흡증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골이와 무호흡증은 일련의 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도 숨을 못 쉰다고 하더라도 무호흡증 사이에 코도 골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코골이 무호흡증은 코를 고는 사람이 무호흡증을 진행할 수도 있고, 코골이와 무호흡증이 동시에 진행돼서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고, 무호흡증이 심한 사람도 사이사이에 코를 골면서 숨을 쉬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코골이는 성인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코부터 폐까지 가는 길 중에 좁은 부위와 그 좁은 부위가 유지되는 탄력성이 유지되는 것에 따라서 코를 고르냐고 안 고르냐가 결정이 되죠. 근육의 긴장도가 유지되는 것에 남성 호르몬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숨구멍이 좁아져 있어도 긴장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떨리지 않고,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면 근육질이 되듯이 기도에 근육이 발달하면서 더 숨구멍이 좁아지는 경향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들은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해서 기도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저항이 높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대의 남자들한테 특히 코골이 무호흡증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30,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좁은 데가 이제 코만 고는 게 아니라 무호흡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여성분들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코골이 무호흡증이 남성이랑 발생 빈도가 같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일시적인 코골이와 지속적인 코골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코를 고는 현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숨구멍이 좁아져서 진동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잠자는 자세나 잠의 깊이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똑바로 누워 잘 때는 목젖이나 혀 뒤가 더 좁아져서 코를 골고, 옆으로 잘 때는 목젖이나 코 뒤가 좁아지지 않고 유지가 되면 코를 안 골게 되고, 그래서 자세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얕은 잠에서 깊은 잠이 들어가면서 근육이 더 많이 풀어지기 때문에 얕은 잠 때는 긴장하고 돼서 숨구멍이 안 좁아져 있는 사람이 깊은 잠에 들어가서 근육이 풀어지면 숨구멍이 더 좁아져서 코를 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잠, 깊은 잠에 따라서 코골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술을 먹거나 또는 피곤한 날은 근육이 더 많이 이완이 되고 빨리 피로회복을 하려고 많이 풀게 되죠. 근육이 풀어지는 상태가 더 많이 생기는 피곤한 날은 숨구멍이 더 쉽게 좁아져서 코를 더 많이 골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코를 곤다는 것은 자세나 잠의 깊이 또는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코골이 무호흡증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코를 고는 것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뇌파가 잠깐 깨요. 본인은 못 느끼죠. 무호흡증도 숨을 못 쉬면 산소공급이 떨어지고 살려고 깨어나게 되고, 결국은 코골이 무호흡증은 밤에 잠을 조각을 내고 자꾸 깨워서 낮에 졸리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삶의 질이 나쁜 거죠. 본인은 잘 잤다고 생각해도 낮에 졸리고 피곤하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경우가 흔히 생기고,
또 무호흡증으로 진행돼서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그 산소 공급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살려고 자꾸 각성을 시킨다면 전체적으로 심혈관계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부정맥, 뇌졸중, 대사성 질환인 당뇨 2형, 역류성 식도염 같은 만성 질환들이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코골이 무호흡증을 치료하는 목적을 크게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남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인은 세상 모르고 자는데 남한테 피해 주니까 그걸 없애보려고 치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낮에 졸리고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세 번째로는 성인병 관리,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고혈압, 뇌졸중, 당뇨 2형,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이 다 코골이 무호흡증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코골이 무호흡증을 꼭 치료해야 되는 거죠.